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2부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의 정승희 대표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성들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많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네.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뭐 한 가정에 바로 옆 가정은 또 다문화 가정이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네, 좀 그러네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충북 지역 결혼 이주 여성 얼마나 될까요? 결혼 이민자는 2018년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9,600여 명이고 또 그동안 또 증가했을 테니까 아직 10,000명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의 비율도 높아졌지만 또 전체 외국인 주민들, 이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전체 인구 대비 한 3.8%니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3.8%가 이 충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조금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 요즘은 거죠. 이제 결혼 이민자도 많지만 또 노동자의 비율도 높아졌고 자녀 수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네, 그만큼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우선 말 그대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제 앞에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인권을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존에 이제 다른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과는 달리 경계 없이 이주 여성에 대한 뭐 남성도 물론이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다문화 이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가정 지원 센터랑 같이 통합 지원 센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초기에 왔던 한국인하고 결혼한 이주 여성들 또 가족들 해서 초기에 언어 지원 또 정착 지원하고 사례 관리들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비슷한 듯하지만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좀 다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언어의 어려움이겠죠.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겠죠. 각각 나라마다 오랫동안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고, 또 기후의 차이가 있어서 오는 그런 어떤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에 관한 의식, 그러니까 성평등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긴 역사 속에서 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면 또 우리에게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 와 있는 여성들 경우에는 사회주의 문화권에서 성장했던 여성들이 있어서 그런 성평등의 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조금 고통을 받는 이주민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꽤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 여성들의 생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00명 정도의 여성들을 실태 조사했는데 꽤 높은 비중이 한국인들 보통은 한 20% 내외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훨씬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 한국인 보통의 여성, 뭐 배우자는 물론 한국인이지만 네. 겪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높은 비율이 이제 뭐 언어적인 것들, 경제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폭력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모국에 있는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만난 여성들, 특히 저희는 이제 청주에 쉼터가 있는데 네. 쉼터에 입소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신체적인 폭력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정서적인 학대도 꽤 비율이 높았습니다.
타국으로 온 것도 참 외롭고 힘들 텐데 그렇죠. 이런 언어적이고 또 폭행까지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지역에서 좀 즐거운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인권보호를 위해서 전국 3곳을 이주여성 상담소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충북이다. 아, 네. 저희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가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의 5개 강역 지역에 상담소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준비가 제대로 됐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네. 저희가 충북 이주여성 이제 인권폭력 상담소 이렇게 이름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상담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차게 꾸려질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네네. 많은 시민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상담소는 이제 기존의 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들의 자녀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네.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을 해내고 그래서 실제로 가정 폭력이나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주 여성들은 사실은 이제 결혼 이민자로 와서 직장인으로 이제 일하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또 직장 현장에서 노동권에 관한 것들 문제들, 뭐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들도 저희가 계속 전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은 또 농촌과 또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말 그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구조도 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고부 갈등으로 오히려 고부 갈등은 저희가 초창기부터 이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언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한국어가 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가족 관계가 되었는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제 언어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꽤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매매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중간에 있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결혼 이민자는 약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온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노예처럼 부려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 내에서도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줄여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할 역할이기도 하고 또 이미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이제 부부가 되기 전에 남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하나만으로 이게 가족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어서 네. 가족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이제 또 매체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뭐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오래됐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매매운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고 네. 가족 내에서 이제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또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랑 같은 존재라고 인식해 주시고 우리 며느리인데 한국에 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고려해 주면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애달프다라는 마음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저희들은 들기도 하죠. 예, 뭐 정말 말 그대로 집 안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자체 감금 아닌 감금이 된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언어를 배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신분증을 가족이 이렇게 빼앗아서 일종의 신분증 갈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지 않아서 아이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여성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폭력 피해로 이제 저희 쉼터에 왔다가 신분증이 없으니까 자기 뭐 이게 외국인 번호를 늘 외우고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자유권이 박탈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앞으로 이주민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 주가 되고 또 상담에 맞춰서 교육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각각 그 사례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한부모 가정도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보통의 한국인 가정하고 달라서 엄마가 정보망이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없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저희 다음 달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속닥속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좀 엄마나 아니면 저희 같은 상담하고 있는 이제 이주여성에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라는 그런 의미로서 속닥속닥이라고 해서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직업, 뭐 경찰, 교사, 아니면 수화 통역사, 요리사.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직업을 이렇게 갖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네. 그분들과 이제 뭐 경찰하고는 안전교육을 같이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서 이게 생활 지원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해주실 거고, 또 요리사를 통해서 요리를 배워서 엄마를 위한 요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쳐있는 엄마를 위해서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저희가 한 2, 3년 전에 대학생들이랑 한번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아이들이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니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같이 가서 공을 차고 싶어요. 농구를 배우고 싶어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대학생들 또 자원봉사자들이랑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또 엄마가 위로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하고 싶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지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이 네. 우리 지역의 한 이주 여성이 올해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근데 사실은 한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도 베트남 통역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그것도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최근 5, 6년 동안에는 이주 여성들 대학 진학이 굉장히 늘었었고, 방통대 통해서 자기의 언어 그걸 공부하는 친구도 많고, 최근에 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검정고시 지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국에서의 학력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도 초등학력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3학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직업 전환, 직업의 안정성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엄마들로 하여금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저희가 궁금해요. 이제 실제 하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 속에서 굉장히 다양화되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기관을 방문하시면 뭐 여러 도움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사람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맞춤형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자, 대표님께서는 이주 여성들 곁에서 가장 정말 옆에서 모든 것들을 생활을 좀 지켜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이주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 하던 것들 뭐 느끼신 게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권 또 주변의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온 사람 마치 약간 불쌍한 사람처럼 아직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노력들, 그런 인식을 우리 모두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이제 받아온 교육도 다르기도 하고 했던 일도 다르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취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다양한 취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실제 되게 단순 노무직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의 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본인들이 정말 충분히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안심되고 고마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직업 교육을 받고서 미용사로 나가고 아니면 요리사로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더 안정이 되니까 네. 아이들 교육에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에 본인들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 정부도 또 우리 지자체도 그런 것들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망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넓게 바라본다면 정말 정부와 또 지자체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이제 좀 더 이렇게 직업을 다양하게 전문화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영유아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결혼 이민자는 한 10,000명 이내이거든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지금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고 근데 실제는 동포들 비율도 굉장히 많고 여성 노동자 비율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동기 이제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의무 교육은 자동적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유아동기는 국민의 자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있는 아동들, 동포의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도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런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자녀들도 우리 지역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지원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미등록 자녀들도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기도 하고 있고 또 엄마 아버지가 체류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지원을 못 받거나 외부로 아이들을 내놓는 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체계를 이거 정부와 무관하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작년에 미투 있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뭐 계속 또 저도 이제 충북 여성연대에 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류권 때문에 남편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체류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또 국적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주변 가족 관계 아니면 주변의 직장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성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밖으로 내놓고 이걸 풀어나가는 것들이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주 여성 상담소가 생기긴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지원받고 또 위로받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부턴가 정말 이주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주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색안경 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에 많은 이주민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뭐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런 성평등하지 않은 남성들은 아니다라고 네. 수긍하지 않지만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성들이 늘 뭐 밤길도 무서워해야 되고 해만 기울어도 불편하고 외진 곳을 가는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구성원 모두가 정말 성평등한 의식을 가지는 것 그런 속에서는 여성도 아이도 노인도 이주민도 정말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를 먼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반 속에서 저희들은 이주 여성들을 지원할 거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충북 또 청주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뭐 가정폭력으로부터 성폭력으로부터 또 사회적인 그런 인식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말씀만 들어도 많은 이주민들이 힘을 좀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네네.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 분명하게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승희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